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오늘은 딱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고3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고3 수능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고 1, 2학년 내신 수업을 하는데요. 고3 강사로서 지금 1학년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이거 한 포인트만은 꼭 알아주십시오. 하고 싶은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했어요. 어, 한번 들어보시고, 제 강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소개를 많이 드릴 거고, 오늘은 앞으로 수학 학습 계획 좀 장기적으로 짜면서 어떻게 뭐를 좀 주의하면서 짜야 될지 이런 포인트를 한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브리핑부터 하는데 1, 2, 3학년 다 같은 날 봤지만 지금 3학년 모의고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이에요. 3.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맞춘 꼴인데, 이제 단원으로 보면은 구성으로 보면은 수학 1의 대수, 그러니까 대수죠, 이제 바뀐 걸로. 수학 1의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지금 현재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통 과목,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1번부터 22번까지 있고, 그다음에 23번부터 30번까지 선택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였던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지금 수학을 설명드리러 온 건 아니니까, 요 문제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는 뭐 풀이 시간이 1분 내에 끊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문제에 40분 이상을 쏟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이제 고3반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한 명 빼고 다 1등급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뭐 들으셨겠지만은 미적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이 1등급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한 명 제외하고 모두 이제 1등급을 받아왔는데, 그중에 한 녀석이, 굉장히 재밌는 녀석이 이 문제 빼고 나머지 29개 문제를 거의 한 55분 정도 내에 끊었다고 해요.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하나 틀려왔어요. 남은 시간을 다 쏟아부었는데 못 풀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친구들은 그냥 1분 내로 쓱싹 풀고 넘어갔거든요. 저도 이제 그날 당일에 바로 풀었던 풀이가 사실 이게 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게 없고, 중요한 건 지금 밑줄 친 파트인데요. 여기가 이제 어떤 특정한 점이 어떤 곡선 위에 있다, 뭐 이런 거를 떠올려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강조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 어떤 점을 보고 그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고1 수학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에 뭐 수상으로 보면은 도형의 방정식, 공통 수학 2로 넘어가죠. 공수 2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그쪽에서 쓰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 내용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1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면은 요게 바로 보이고, 저 같은 경우도 고1, 2, 3 수학을 그냥 동시에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네 하고 풀 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뭐 1분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평가원이 제가 한 4년 전, 3년 전 이때부터 계속 밀고 있는 내용인데, 평가원이 변별을 해내야 되는데 막 엄청 과한 킬러를 내서 변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도 변별을 하냐면 고1 수학 내용을 한 꼬집 딱 넣어 가지고 그걸로 변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고3 아이들 고1 내용 기억 거의 못 하죠.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런 고1 수학이 약간 섞여져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 방향을 설정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발견을 못 해서 그냥 틀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문항이 전혀 아닌데 이제 그 한 포인트를 못 보면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3년 6월에 갑자기 이제 교육 당국에서 문건 탁 던지면서 소위 킬러 문항 뭐 그 예시집 하면서 킬러 못 내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6월에는 완벽하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킬러가 다시 나오는 기조로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지금 1학년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수능은 그 킬러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 생각엔 아마 뭐 킬러를 굳이 내진 않을 것 같은데, 변별은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조는 그대로 갑니다. 고1 수학을 섞어가지고 변별을 준다. 이것들이 킬러를 안 만들면서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거를 평가원은 매 시험마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28번 30번 미적분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해냈는데 저거 그 1분 내에 어떤 친구들은 1분 내에 푸는 그 문항이 결국에는 3.1%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는 '아 이거 굉장히 잘 먹힌다.' 싶을 거거든요.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고등학교 1 학년 공통 수학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특히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요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1, 2, 3 학년 모두가 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3 학년 입장에서는 고1 수학이 나와 고1 수학을 어떻게 복습을 해요, 지금 시점에. 2 학년 아이들은 수원수투 해야 돼요. 미적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고2 애들은. 고1 수학 어떻게 복습합니까? 그럼 고1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내신하고 털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애들 시험 보고 나면 일 주일 있으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최소 2년 막 2년 반을 더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 다른 의미로 난도가 올라가는 거죠. 공부의 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어내 이게 아니고 요거를 어떻게 복습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잘 기억해낼지 이게 사실은 메타적으로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주셔야 될 거고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꽤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시험 끝나고 잊고 시험 끝나고 잊고 이걸 반복할 거고 고3 돼서 이제 크게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걸 인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내가 얘네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요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름에서는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선행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교육과정에서의 선택 미적분 그러니까 현 교육과정에서의 미적분 2죠. 그 내용이 이제 수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선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현행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수학은 위계가 철저한 과목이기 때문에 현재 게 안 돼 있으면 다음 게 안 쌓아 올려져요. 근데 이 동네는 사실 뭐 선행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능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완전 극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밑에 단계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선행을 치는 건데 그거를 관찰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저 친구 선행 치네.'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밑에가 차여 있는지 이런 건 생각을 못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여름에는 고1 수학에 완벽하게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공통 수학 2가 옛날에 수상화랑 지금 약간 이제 선후 관계가 달라졌는데 공수 2에는 지금 크게 두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의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집합명제 함수 이렇게 있는데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랑 집합명제 함수 단원에서 이제 함수 요 녀석들은 나중에 대수랑 미적분을 배우는데 완벽하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고1 수학에서 장기적으로 고3 수학까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 두 개만 꼽아라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도형의 이동이랑 함수 파트를 꼽았었는데요. 이게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수상화에 나눠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공수2로 합쳐져서 다루게 돼요. 그래서 공수2는 3학년까지 공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행을 칠 여력이 있으면 선행을 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선행을 칠 여력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방학이 상당히 짧거든요. 이 시간 동안 공수2만 제대로 탑재해도 이거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수2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갈 거고 대수도요. 대수도 제가 특강을 깔아놓기는 했는데 이따가 시간표 보여드릴 거예요. 대수도 시간표 깔아놨는데 어, 작년이랑 다르게 원래는 이제 주 3회 특강을 갔었는데 주 2회로 줄여버렸어요. 특강도. 그리고 대수도 대단원 1, 2, 3 다 안 하고요. 1, 2까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수2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름방학 목표는 공수2랑 대수를 다루는 데 있는데 일단 공수2에 대해서는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수 이 내용들이 대수와 미적분의 기본이 되고 수능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수에 대해서는요, 과투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 선행도 안 할 겁니다. 이 1학년 여름방학 때 미적분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은 정말 극상위권 친구들은 수투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지금 수투 현재 미적분이
교육 과정의 수투인데 많이 선택하곤 했는데 저는 그때도 맨날 수1을 시켰어요. 특히 중동 친구들은 당장 내신 따는 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더더욱이 선행을 나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나간다면 대수 정도만. 근데 대수는 이게 말이 되는 게요. 대수의 1, 2 단원은 뭐냐면은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함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수2랑 함께 동기간에 공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구성이고요. 대단원 3인 수열은 수열도 역시 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이 살짝 다르거든요. 그 내용은 과감하게 다음 방학으로 미뤄두겠습니다. 음,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방학 때는 많이 이제 실수하시거나 실패하는 지점이 뭐냐면 많이 채워 넣으려고 해요. 시간표를. 근데 채워 넣는 것보다 잘 비우는 거는 정말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이죠. 근데 잘 비우는 거를 꼭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이들이 4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에서 나오는 숙제를 처리하고 복습을 하고 하는데 저는 최소 3시간은 확보를 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보통은 이제 하루를 세 타임으로 쪼개죠. 방학 스케줄을 9시 부터 1시 2시 부터 5시 그다음에 6시 부터 10시 이렇게 세 타임으로 쪼개서 일 주일이 총 21 타임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수업으로 채우는 시간을 12 타임 이상 넣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는 결국에 아이들이 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려봤자 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성적이 오르는 수업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 해 줘야 되니까 조금 덜어내 주시고 저는 덜어낸다면은 대수 뒷부분 그리고 미적분을 덜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공수투와 대수 앞부분을 확실하게 학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간표 보여드리면요. 고1 특강이 여기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들어가 있는데 저희 정규반까지 듣는 친구들은 하이퍼 기준으로 보면은 화요일, 목요일은 그냥 저랑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시에 하고 나서 10시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거고요. 중간에 보면 클리닉 들어가 있어요. 클리닉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편입니다. 이 시간은 저도 상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조교 선생님들이 3명 이상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401호를 쓰고 있는데 가장 큰 강의실이에요. 거기에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밥 먹고 와서 2시부터 5시까지 같은 강의실에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면서 자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습을 하면서 질문을 항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반으로 이어서 가게 됩니다. 이 시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클리닉 시간을 꼭 확보를 해 주시라. 그리고 여기서 3시간 두 타임 들어가 있는 거죠. 수학에 자습이라고 할 만한 게 3시간 두 타임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구석에 2개 정도는 최소 더 깔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많습니다. 과제 처리하고 그 스스로 탐구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하이퍼반 같은 경우에는 화목 저녁 그대로 가고요. 스카이반 같은 경우도 화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낮 시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방학을 맞이하면은 정규 시간표는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특강을 추가해서 다다음 학기의 내용을 공부하는 걸로 이런 시간표를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대수 특강은 7월 22일 날 개강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시간표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단원 1, 2만을 가져가면서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에 대해서 깊게 탐구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 그 미적분 2죠. 미적분 2를 내신에서 다루고 하게 될 건데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당장도 이제 공수 2에서 배우는 함수들과 함께 연계 학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함수에 대해서 쫀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할 거고요. 입반 제한은 없습니다. 이 수업은 타 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이 듣고요. 매 수업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동 하이퍼와 스카이는 동일하게 7월 15일에 재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하기 한 주 전에 개강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은 입반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신 1등급 성적표를 제출하는 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심화 개념을 배우고 유형을 정복하고 킬러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의 난도가 높습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위까지 수업을 칠 거고요. 이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하이퍼 반임에도 불구하고 너네 이 내용 알고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때 공수2를 처음 다룰 때에는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르칠 겁니다. 물론 템포가 좀 있긴 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경험치가 좀 쌓여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템포는 있게 가져가되 아주 밑바닥서부터 다시 한번 닦아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는. 그래서 쌓아 올릴 거고요. 결국은 킬러 대비까지 쳐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일정을 보면은 한 주 일찍 개강을 해도 8회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거고, 학부모님들께서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밤에 에어컨 안 켜고 자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거. 여름방학 때는 한 주만 비워 버려도 굉장히 이제 일정들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같은 거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스카이반 같은 경우에 같은 날에 개강을 하고요. 시간표는 하루가 겹치고 하루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반과 스카이반을 봤을 때에는 동일한 내용을 화요일에 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주에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나눠서 하이퍼는 심화, 그다음에 스카이반 같은 경우에는 보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도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같이 수업을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학기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테스트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지금 시즌이 그러한데요. 화요일에 계속 테스트를 보고 있고, 사실 테스트는 난도를 나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난도로 테스트를 보고 그 통계치들을 학부모님들께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큰 표본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 예상 등급이 이 정도가 나오겠다. 또는 최근에 이제 뭐 어제도 한 녀석 데리고 상담했던 내용 중에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 어려운 테스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쉬운 테스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여기에서는 그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가 저희는 그 통계치로 제공하는 게 평균과 상위 20% 평균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상대적인 등수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좀 어렵고 생소한 내용이 많이 섞이면은 그러한 세트에 좀 낮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은 요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그 다음 단계의 공부를 설계하는 데에도 당연히 활용이 됩니다. 네. 큰 표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한 정보가 나옵니다. 스카이반의 목표는 하이퍼 월반을 첫 번째로 잡고 있고요. 하이퍼로 넘어갔을 때 잘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공부량과 공부 습관을 잡고 갑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내신에서 고득점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카이반을 열면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선언을 하고 일부 학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한 3주 동안 퇴원을 좀 시키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반은 입반 테스트가 없다 보니까 제가 경계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냥 과제 안 해오고. 솔직히 과제를 안 해오면요, 이악 물고 안 해오면은 저로서는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재검사해, 뭐 재검사 요청을 해도 계속 안 가져와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사실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편해요. 그냥 잘 자고 있으니까 편한데 그거 안 잘라내면은 반 분위기가 무너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옆에 놈 안 해오고 옆에 놈 자고 있고 이러면은 본인도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제가 그 공언 드린 대로 무조건 잘라내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12명을 잘랐어요. 이게 좀 스카이반을 너무 좀 빨리 열었나 싶기도 한 게, 별로 공부할 생각 없는데 "저 반 좋다니까 가 보자." 한 친구들이 많이 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다 잘라내고 지금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은 숙제 퍼센테이지가 꽤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반에서는 공부량이랑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해 주는데 좋은 말만 해서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어 좀 위기감을 심어 주고, 그리고 반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요렇게 해 가지고 어 이 스카이반이 탄탄하게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무조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나 스카이반 다녀.' 하면은 '저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약간 요런 이미지가 잡힐 수 있는 그런 반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습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입반 제한은 따로 없는데 학습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어차피 들어오면 한 달 내에 튕겨져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제가 여름방학 스케줄이랑
이제 반 소개도 드렸고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오, 이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평가원은 이거를 한 3년 전에 시도한 이후로부터 매 시험 하나씩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뀐 체제에서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일 수학 그냥 끝내고 잊어버린다 이게 아니고 고일 수학을 정말 깊이 있게 해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신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호재입니다. 내신을 열심히 안 하는, 그냥 나는 정시만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고일 수학이 펑크가 나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 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 똑바로 하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저는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